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셀 또는 영역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김일동 학생의 총점을 구하는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C 셀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D 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다시 이 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에는 C 플러스 D라는 이러한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셀에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트에서 바로 수식을 입력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해 보신 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오류 자료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수식이나 다음 강좌에서 다룰 서식 등을 멋대로 수정해서 제출해서 정리하는 분을 힘들게 합니다. 이럴 경우 매크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객체의 포뮬러 속성은 셀 또는 영역에 지정한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셀 또는 영역에 수식을 입력하는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C1점 포뮬러는 따옴표 등호 A1 플러스 B1 따옴표. 이것은 C1셀에 A1 플러스 B1이라는 수식을 입력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따옴표를 적고 따옴표 뒤에 등호 뒤에 수식을 적어줍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2:26. 자, 이곳은 등호 C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셀에 등호 C 플러스 D라는 이러한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셀에서 이 6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자세한 것은 실습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1 시트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해 놓은 수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Alt F11 키를 눌러 매크로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다음은 특정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예입니다. F8 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다음은 이 셀에 C2 플러스 D라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F8. 이 셀을 한번 클릭해 보면 수식 입력란에 등호 C2 플러스 D라는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또 이 셀에는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23셀에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입력합니다. F8. 23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3셀에는 이 함수식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다음은 F2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F8. F2셀을 클릭해 보면 이것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F3셀에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F8. F3셀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레인지 대신에 셀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4,5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합니다. F8. 그러면 4,1, 2, 3, 4, 5. 4,5셀, 이 셀입니다. 이 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4,6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F8. 4,6셀인데요. 이곳에 이것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수식 2 시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수식 2 시트 클릭. 이곳에서는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사용해서 특정 영역에 수식을 자동 채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트에서 각 학생들의 총점을 구하는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일동 학생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셀을 클릭합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등호 C2셀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D2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이 셀을 클릭해 보시면 이 셀에는 C 플러스 D2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셀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 꼭지점으로 이동하면 십자 모양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와 물결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물결 키, 총점을 입력하는 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수식 입력을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이 셀에서부터 E6셀까지 블럭을 씌워 선택합니다.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을 구하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C2셀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D2셀을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엔터 키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블록으로 선택한 부분에 총점을 구하는 수식이 입력됩니다. 수식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선택 영역 바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특정 영역에 수식을 자동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매크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키겠습니다. F8, F8. 이 셀에 C2 플러스 D2라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이 셀에서 E6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즉, 이 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F8. 그러면 이 셀에 C 플러스 D라는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F8.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해 주었습니다. 수식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이곳에서는 이 셀에서 E6셀까지 이 셀에 C 플러스 D라는 수식을 입력한 후에 이 셀에서 E6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즉, 이 셀에서 E6셀을 블럭 씌운 후에 수식 입력줄에 김일동 학생의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모두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김일동 학생의 평균을 구한다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합쳐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즉, C셀 플러스 D셀 나누기 이 과목수 B8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C3셀 플러스 D3셀 나누기 이 과목수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 이 분자의 셀 주소는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분모의 셀 주소는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상대 주소로 입력을 했습니다. 분모는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입력을 했습니다. F8. 그러면 분자는 상대 주소로 분모는 절대 주소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자는 각각 학생에 따라서 주소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분모는 절대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B8셀로 모두 일정합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수식을 모두 감추기 위해서 컨트롤 물결키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물결키. 그러면 수식에 따라서 총점과 평균이 바르게 구해졌습니다. 수식 3시트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3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엑셀 함수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F8. 매크로에서 엑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워크시트 펑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워크시트 펑션을 사용해서 sum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C2셀에서 D2셀까지의 합수를 구해서 이 2셀에 입력해 줍니다. 이곳에서는 수식을 입력해 주는 게 아니고 계산한 결과값을 입력해 줍니다. C2셀에서 D2셀까지의 합, 김일동 학생의 총점이겠네요. 이 총점을 E2셀 이곳에 입력해 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C2셀에서 D2셀까지의 합을 E2셀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E2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수식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값이 입력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C2셀에서 D2셀까지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을 F2셀에 입력해 줍니다. C2 김일동의 수학 성적이고 D2 김일동의 영어 성적입니다.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의 평균을 F2셀 바로 이곳에 입력해 줍니다. F8 그러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의 평균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수식 4시트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4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R1C1 타입의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C7셀에 C7셀, 지금 수학 성적의 총점인데요. C7셀에 R2C3, 2행 3열입니다. 즉 2,3셀이 됩니다. R6C3, 6행 3열, 즉 6,3셀입니다. 2,3셀에서부터 6,3셀까지 2,3셀에서 6,3셀까지의 합을 구하는 식을 C7 이곳에 입력해 줍니다. F8. 자, 이곳을 클릭해 보면 sum $C $2 콜론 $C $6 이 주소를 절대 주소로 입력을 합니다. 또한 결과값을 이 셀에 보여줍니다. 다음은 C8셀에 C8셀 평균입니다. 수학 성적의 평균입니다. R2C3 2행 3열입니다. 즉 2,3셀입니다. R6C3 6행 3열 6,3셀입니다. 2,3셀에서 6,3셀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C8셀에 입력해 줍니다. 이 C8셀에 2,3셀 2셀입니다. 6,3셀 2셀입니다. 2셀에서 2셀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2셀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2셀은 평균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F8 클릭해 보면 C2셀에서 C6셀까지 평균, C2셀에서 C6셀까지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주소가 입력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행과 열에 해당되는 숫자를 대괄호 속에 나타내 주었는데요. 자, 이 의미는 D7셀을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는 -5만큼, 열 방향으로는 0만큼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행 방향은 상하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D7셀 2셀인데요. 2셀에서 행 방향으로 -5, 즉 위쪽으로 5칸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동하면 D2셀이 됩니다. 이곳은 D2셀이 됩니다. 다시 D7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곳이 D7셀인데요. 행 방향으로 -1만큼, 열 방향으로 0만큼,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만 1만큼, 위쪽으로 1만큼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2 셀에서부터 D6 셀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영어 성적의 합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적의 합을 구하는 수식을 이곳 D7 셀에 입력합니다. F8 D7 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셀에서 D6 셀까지 합하는 함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D 셀에서 D6 셀까지 이 부분을 합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주소는 상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했을 때에는 상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 한번 보면 D8 셀을 기준으로 R-6 행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열 방향으로는 0만큼, 열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 방향으로만은 마이너스 6만큼, 즉 위쪽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D8 셀, 이곳이 D8 셀인데요. 이 D8 셀에서 행 방향으로 6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D2 셀이 됩니다. 이 부분은 D2 셀이 됩니다. 자, 다시 D8 셀을 기준으로, 이곳이 D8 셀인데요. D8 셀을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즉 위로 이만큼 이동합니다. 한 칸, 두 칸. 그러면 자, 이 부분은 D6 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D2 셀이고 이 부분은 D6 셀입니다. 그래서 D2 셀에서 D6 셀까지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D8 셀, 이 셀에 입력해 줍니다. F8. 자, 그러면 D8 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D8 셀에는 D2 셀, D2 셀에서 D6 셀, D6 셀까지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은 함수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괄호를 사용했을 때와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나타내게 되면은 절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대괄호를 사용했을 때는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수식 OCT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식 OCT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R1, C1 스타일 주소 체계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각 학생의 총점을 구하는 예입니다. 퍼넥스트문을 이용해서 2행부터 6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2행부터 6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 총점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i가 2라고 하면 2, 즉 2 셀에는 i가 2이고 i가 2이기 때문에 R2 C3 더하기 R2 C4 이러한 식이 입력될 겁니다. 자, 그런데 R 뒤에 숫자가 대괄호 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소가 입력될 텐데요. R2 즉 2행 C3 3열이죠. 2행 3열 2행 3열은 C2 셀입니다. 절대 주소 C2 셀이 입력될 때고요. R2 C4 2행 4열입니다. 2행 4열이면 D2 셀 절대 주소 D2 셀이 입력될 겁니다. 그래서 E2 셀에는 C 셀의 절대 주소 더하기 D 셀의 절대 주소가 입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3이면 2, 3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주고 i가 4이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주고 i가 5이면 2, 5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주고 i가 6이면 R6, C3 더하기 R6, C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R6, C3 더하기 R6, C4 이렇게 될 겁니다. R6, C3 6행 3열 6행 3열 C6셀입니다. C6셀 이 숫자가 대괄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나타내 줄 겁니다. 다음에 R6, C4 6행 4열
직갱사열 D6셀이 되겠습니다. D6셀을 절대 주소로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6셀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줄 겁니다. 다음 작성된 매크로를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자, 이곳에 수식이 입력되었는데요. 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컨트롤 물결키지요. 컨트롤 키와 물결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주소로 수식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비교해 보면 똑같을 겁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셀 또는 영역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특정 셀 또는 영역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